전주의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스며들었다. 김서연은 거울 앞에서 순백의 한복을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18개월 동안 꿈꿔왔던 그날이 마침내 찾아왔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이 창 너머로 펼쳐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찰의 종소리가 이날의 특별함을 일깨워 주었다. 서연아, 준비 다 됐니?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방 안으로 울려 퍼졌다. 네, 엄마. 서연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구석에서 불안하게 서성이는 백회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3년 전 경기전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이후 백호는 그녀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늘 온순하고 밝았던 백호의 눈빛이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호야, 괜찮아? 서연이 다가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호는 그녀의 손길에 기대면서도 계속해서 현관문 쪽을 주시했다. 이때 박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연아, 할아버지 장롱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나중에 보여줄게. 서연은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백호의 이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다. 아가씨, 드레스 메이크업 시작해야 해요. 들어온 스타일리스트의 말에 서연은 생각을 접었다.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백호는 계속해서 방 안을 서성였다. 갑자기 그가 창가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다. 서연이 창 밖을 내다보니 오래된 석탑 하나가 보였다. 이상하게도 그 석탑 아래쪽에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둥근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엄마, 저 석탑 전에도 저런 문양이 있었나요? 어머니는 창 밖을 흘긋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오래된 거잖니. 신경 쓰지 말고 준비나 계속하자.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지훈이 언급했던 할아버지의 물건들, 백호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저 석탑의 문양, 모든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만 같았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사찰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백호는 이제 서연의 한복 자락을 물고 당기기 시작했다. 백호야, 안 돼. 어머니가 혀를 찼다. 서연아, 이러다 시간 늦겠다. 하지만 서연은 백호의 눈빛에서 단순한 불안감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처럼 시간을 초월한 어떤 메시지 같았다. 창 밖으로 보이는 전주 한옥마을의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기와 지붕 위로 나는 제비들, 돌담길을 따라 피어있는 국화꽃, 그리고 멀리 보이는 전동성당의 첨탑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서연의 가슴 한켠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결혼식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백호가 다시 한번 낮게 울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됩니다. 서연은 결국 백호의 이상한 행동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오빠, 아까 문자에서 말했던 거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지훈이 한옥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바운드 문서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이거 봐. 문서를 펼치자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곳에는 석탑의 문양과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옆에 그려진 개의 모습이었다. 마치 백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이게 무슨... 서연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백호가 문서 쪽으로 달려와 코를 비볐다. 지훈이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이 문양은 수호를 상징한대. 특히 우리 가문과 김 가문 사이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잠깐만요. 저기 보관함에 우리 집안 족보가 있을 거예요. 그녀가 오래된 장롱을 열자
백호가 재빨리 다가와 특정 서랍을 발로 긁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바로 서연의 증조 할머니 설화의 일기장이었다. 설화의 일기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100년 전 설화는 자신을 지켜주는 하얀 개를 만났다고 한다. 그 개는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운명을 찾도록 도와주었다고 했다. 이걸 보세요. 서연이 일기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증조 할머니께서 쓰신 거예요. 하얀 수호견은 우리 가문의 운명과 함께할 것이며 중요한 순간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아, 이상하지 않아? 백호를 만난 것도 오늘 이 모든 일도. 그때 백호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달려갔다. 서연과 지훈이 따라 나가 보니 한 노인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의 모습은 어딘가 친숙해 보였다. 혹시 김서연 님이신가요? 노인이 물었다. 저는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전주 지역의 설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민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설화와 함께 있는 하얀 개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 개는 마치 백호의 쌍둥이처럼 보였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석이 말을 이었다. 당신의 증조 할머니와 수호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결혼식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민석은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설화님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주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였죠.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백호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100년 전 이 지역에는 신성한 물건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서였죠.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설화님은 그 고서를 지키는 마지막 수호자였습니다. 지훈이 끼어들었다. 그럼 제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문서는? 맞습니다. 이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가문은 대대로 김 가문을 돕는 조력자였죠. 그리고 그들의 인연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백색 수호견이었습니다. 서연은 백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신비로웠다. 하지만 왜 하필 오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민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이 열쇠는 설화님이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녀는 말씀하셨죠. 그때가 되면 우리 가문의 딸이 진정한 운명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백호가 갑자기 일어나 열쇠를 주시했다. 그의 꼬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이 열쇠는 경기전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그곳에 고서가 보관되어 있죠. 하지만 단순히 고서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두 가문의 운명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민석이 급하게 말했다. 오늘 밤 자정이 되기 전에 고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 가문의 진정한 결합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결혼식을 떠올렸다. 하지만 결혼식이...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운명인 것 같아요. 백호가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뒤를 돌아보며 그들을 기다렸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 설화의 수호견과 똑같아 보였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민석이 일어섰다. 경기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경기전으로 향하는 길은 한밤의 달빛 아래 고요했다. 서연은 여전히 웨딩 한복을 입은 채였고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백호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 이쪽입니다. 이민석이 경기전의 후문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오래된 나무문은 달빛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열쇠를 꺼내자 백호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누군가 있나 봐요.
서연이 속삭였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민석은 재빨리 그들을 처마 밑으로 숨겼다. 순간 경비원이 지나갔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민석이 말했다. 이곳은 밤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죠. 위기가 지나가고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민석은 열쇠로 작은 문을 열었다. 문 안쪽은 오래된 창고처럼 보였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문양을 찾아야 합니다. 이민석이 설명했다. 그 문양들이 우리를 고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거예요. 백호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마치 이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손전등으로 벽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흐릿하게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 봐요. 지훈이 벽에 새겨진 글자들을 가리켰다. 이건 제 할아버지 문서에 있던 내용이에요. 달빛이 비추는 곳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그때였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비춰들었다. 그 빛이 벽의 특정 지점을 비추자 숨겨진 문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놀랍군요. 이민석이 감탄했다. 이건 달빛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고대 기술입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보이는 특수 안료를 사용한 거죠. 서연이 문양을 자세히 살폈다. 이건 제 증조 할머니의 일기장에 있던 그림이에요. 백호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가 벽의 한 부분을 핥히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작은 홈이 있었다. 이민석 선생님, 서연이 불렀다. 열쇠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열쇠의 끝부분을 자세히 보니 거기에도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홈에 맞췄다. 찰칵 소리와 함께 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벽이 열리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백호가 가장 먼저 들어갔고 나머지 일행이 그 뒤를 따랐다. 통로 깊숙한 곳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여기입니다. 이민석이 말했다. 방 안에는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설화의 일기장에서 본 것과 같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지훈이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가볍네요. 서연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과 함께 고서가 나왔다. 편지는 설화가 남긴 것이었다. 사랑하는 후손에게 서연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우리 가문의 진정한 계승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내 곁에는 분명 하얀 수호견이 있을 것이다. 서연은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의 눈에는 지혜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고서를 지켜왔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지혜가 담긴 보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지키는 사명을 이어갈 두 가문의 결합이다. 지훈은 자신의 가문에 전해오던 문서를 꺼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이거였군요. 편지는 계속되었다. 백호는 우리 가문을 지키는 영적 수호자의 현신이다. 그는 때가 되면 운명의 두 사람을 이어주고 고서의 비밀을 전할 것이다. 서연이 고서를 펼쳤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닌 미래를 위한 지혜의 기록이었다. 특히 마지막 장에는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오늘이 운명의 날이었던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100년 전 설화님이 처음 수호견을 만난 날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백호가 귀를 쫑긋 세웠다. 멀리서 사찰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정이 다가오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고서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백호의 털이 달빛처럼 하얗게 빛났다. 이제 알겠어요. 서연이 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우리의 결혼식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두 가문의 운명적인 결합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 유산을 함께 지켜나가야 해요. 고서의 페이지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순간 백호가 앞으로 나와 고서의 코를 댔다. 놀랍게도 책의 페이지들이 일제히 빛나기 시작했다. 이민석의 눈이 커졌다.
전설에 의하면 진정한 계승자들이 만났을 때 고서는 새로운 지혜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빛나는 페이지에는 새로운 글자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예언이자 지침이었다. 서연과 지우는 그들의 사명이 단순히 고서를 지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옛 지혜를 현대에 맞게 해석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야 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민석이 말했다. 이제 결혼식장으로 돌아가야 해요. 서연과 지우는 고서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다. 백호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었다. 경기전을 나서자 동이 트기 시작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과 지훈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준비됐나요? 주례 선생님이 물었다.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닌 오랜 전통의 계승자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될 것이다. 백호는 그들 곁에서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네, 시작하세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고서는 은은한 빛을 내뿜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을 거쳐 이어진 축복 같았다. 서연의 한복에 수놓아진 문양이 고서의 표지와 후잉하듯 빛났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오랜 전통과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백호는 여전히 충실한 수호자로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먼 곳에서 사찰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끝.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서연과 지훈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